집값 3억 원. 분양 당시엔 노후를 맡길 마지막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한 양평, 새로 지은 전원주택,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까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달라진 건 풍경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난방비, 관리비, 병원거리, 그리고 팔리지 않는 집. 결국 돌아온 제한가는 5천만 원. 집은 남았지만 노후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전원 생활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집 하나로 끝나버린 60대 부부의 노후 계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디서부터 계산이 달라졌는지 그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남편은 퇴직 통지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가 의미하는 시간은 쉽게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정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신의 삶에 직접 닿았다는 사실이 조금 늦게 실감됐죠. 아내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식탁 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저렇게 앉아 있을 때는 대개 숫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 저녁 시간은 자연스럽게 계산으로 끝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 써온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이미 채워진 페이지들이 빼곡했습니다. 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금, 예금과 적금 잔액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산기를 눌렀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지만 그 숫자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었죠. 아내는 의자를 끌어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공책을 넘기며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숫자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눈앞에 오자 숫자는 생활 자체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당장 큰 걱정은 없는 거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덮었다가 다시 펼치며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퇴직금은 3억 2천만 원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부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한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공책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이 넘는 관리비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외벽 보수 비용 같은 항목이 새로 추가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원과 시장, 약국이 모두 가까운 지금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과연 맞는지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죠. 남편은 고지서를 접어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 대신 공책 뒷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공과금, 명절 지출까지 하나씩 적어 내려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오랜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이미 은퇴를 하고 양평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보다 집값이 훨씬 싸고 공기도 좋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관리비 부담이 적고 조용해서 살기 편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노후에는 복잡한 도심보다 이런 곳이 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그 내용을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공책에 새로운 메모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전원주택 검토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부부는 양평에서 열린 전원주택 분양 설명회를 찾았습니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입구에는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부부들이 대부분이었고 70대도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분양 상담사는 단상 위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생활비를 비교한 표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관리비, 주차비, 소음 문제를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표를 유심히 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조는 그런 분들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지 지분 구조와 소유 형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상하수도, 항목과 난방 방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리 주체에 대한 설명도 눈여겨봤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현장 답사가 이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에는 새로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깔끔하게 닦여 있었고 집 외관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나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울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조용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 앉아 페이지를 함께 넘겼습니다. 이게 마지막 큰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공책의 빈줄에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전원주택 검토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회를 다녀온 뒤 남편은 며칠 동안 같은 공책을 반복해서 펼쳐봤습니다. 전원주택 검토라고 적힌 줄 아래에는 계산 흔적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생활비 항목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아꼈지만 생각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죠. 남편은 먼저 서울 아파트 시세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찾아보고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개사는 요즘 거래가 예전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팔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 분양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날짜가 공책에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날짜를 보며 일정이 밀리면 모든 계획이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빠른 거래를 우선으로 정했습니다. 중개사는 그 정도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마음 한쪽이 불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물은 생각보다 빨리 나갔습니다. 거래가는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나니 통장에는 6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입금 내역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지만 그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남편은 퇴직금 계좌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3억 2천만 원이 같은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예금과 적금 1억 5천만 원도 차례로 해지됐습니다. 계좌에는 총 10억 7천만 원이 표시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나의 숫자로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숫자를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이 돈이 앞으로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미 선택은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다시 분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계약을 앞둔 부부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토지 사용 조건, 관리 규정, 기반시설 관련 조항이 이어졌습니다. 상담사는 중요한 부분만 짚어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표시된 부분 위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하수도와 관리 항목은 이미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은 길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 후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서류 끝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약금 3억 원이 그 자리에서 이체됐습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휴대전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중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옵션 비용과 취득 비용까지 합치자 총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남편은 공책에 그 숫자를 다시 적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부는 은행 창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계좌에서 큰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아내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서울 아파트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면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날, 부부는 짐이 빠져나간 거실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보는 기분이 낯설었지만 곧 새로 시작될 생활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양평 전원주택 단지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공기가 다르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조용했고 주변의 높은 건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삿짐 차량이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러 간단한 안내를 했습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와 관리비 납부 방법이 설명됐습니다. 남편은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리 대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부엌에서 물을 틀었습니다. 수압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지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물이 더 약해졌습니다. 아내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동 문제라서 순번대로 조치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시간대를 피해 물을 사용하는 식으로 생활을 조정했습니다. 생활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난방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개별 보일러 방식이었습니다. 난방을 조금만 오래 틀어도
가스 사용량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첫 달 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고 아내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아내가 고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내던 난방비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단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인근에서 살고 있다는 이웃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주한 부부였습니다. 그 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꽤 나옵니다. 보강 공사 안 하면 더 들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한 뒤였습니다. 아내는 주변 생활 환경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25분이 걸렸습니다. 버스는 하루 몇 차례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 환경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동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병원 예약 시간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남편은 단지 주변을 산책하며 이웃들을 관찰했습니다. 낮 시간에도 불이 꺼진 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거의 다 입주가 끝났다고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이 단지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심코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전단을 봤습니다. 같은 구조의 집들이 여러 채 나와 있었습니다. 가격은 분양가보다 낮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꺼냈습니다. 집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항목이 많았습니다. 공동시설 유지비, 제설 비용, 보안 관리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지서를 공책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도 매달 고정비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부부는 저녁마다 생활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난방은 꼭 필요한 시간에만 틀었습니다. 물 사용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조용한 전원 생활은 점점 관리가 필요한 생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에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이 집을 선택할 때 적어둔 계산과 지금의 지출을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직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생활의 윤곽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다는 이유로 넘겼던 불편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부부는 이제 이 집에서의 생활을 숫자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내는 매달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가 차례로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금액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스요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난방 시간을 줄였지만 큰 차이는 없었죠. 아내는 보일러 사용 시간을 다시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단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업체를 불렀습니다. 외벽과 창문 일부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견적서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더 나갑니다. 업체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책을 꺼내 예비비 항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오기 전 남겨두었던 여유 자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항목에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아내는 병원 진료비 내역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교통비가 추가로 들었습니다. 한번 병원에 다녀오면 하루가 거의 소요됐습니다. 예약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정도 조정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장보기를 하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기름값과 시간 비용이 함께 들었습니다. 아내는 장보기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단지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처음보다 빈집이 더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도 불이 켜지지 않은 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미입주와 공실이 섞여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는 최근 거래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의는 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가격은 좀 조정하셔야 합니다. 중개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분양가였던 3억 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제시한 예상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앞으로의 시간을 비교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원주택 입주 이후 발생한 지출을 모두 적었습니다. 난방비, 관리비, 교통비, 예상 보수 비용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다 적고 나니 처음 계산과는 전혀 다른 표가 완성됐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식비 항목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외식 항목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명절 지출도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노후는 편안함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단지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도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잔디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마당을 손질하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단지를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집 앞에 세워진 차량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빈집 앞에는 잡초가 먼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단지 입구에 붙은 전단을 다시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이름과 함께 매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집 구조가 자신들의 집과 거의 같았습니다. 가격은 분양가 3억 원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전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집을 내놓은 사람이 많네요.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대답 대신 숫자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며칠 뒤 부부는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중개업소 안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벽에는 매물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구조의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최근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문의는 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전원주택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가격을 많이 낮추셔야 움직입니다. 중개사의 말은 짧았습니다. 남편은 분양가였던 3억 원을 떠올렸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적어준 예상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아내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은 자금과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다시 적었습니다. 집을 유지할 경우와 매도할 경우를 나눠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늦게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공책과 고지서를 번갈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사진을 찍는 날 날씨는 맑았습니다. 중개사는 채광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매물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록됐습니다. 처음 제시한 가격은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숫자를 공책에 적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문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연락이 와도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 약속이 잡혔다가 취소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한 차례 방문한 예비 구매자는 집을 둘러본 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난방 방식과 병원 거리, 관리비를 묻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가격 조정을 다시 권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매물 가격을 다시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적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집을 내놓은 뒤 생활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아내는 장보기 목록을 더 짧게 적었습니다. 부부는 점점 집 이야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언제 팔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몇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고 마당의 풀은 자주 손을 보지 않으면 금세 자랐습니다. 남편은 풀을 정리하면서도 이 집을 얼마나 더 관리해야 할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더 이상 자주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의가 있을 때만 간간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가격을 먼저 묻고는 끊는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중개사였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남편은 바로 받았습니다. 중개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매수 의사가 하나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남편은 중개사가 부른 금액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분양가였던 3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들어간 돈을 하나씩 다시 적었습니다. 분양가 3억 원, 옵션과 취득 비용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낸 관리비와 난방비도 합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공책을 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숫자를 정리할 때면 표정이 굳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간이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시된 금액을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그 숫자를 듣고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있던 고지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각자의 계산을 했습니다. 남편은 남은 자금과 앞으로의 생활비를 다시 나눠 적었습니다. 아내는 의료비와 고정비를 중심으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유지할 경우 매달 나가는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난방비와 관리비는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었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병원 이동 비용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문의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개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조건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부부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보고 저녁마다 공책을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다녀온 뒤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아니라 생활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다시 중개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시된 조건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매수인이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간단한 확인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추가 조건이나 협상은 없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빠르게 작성됐습니다. 계약금은 소액이었고 잔금 일정도 짧게 잡혔습니다. 모든 절차는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잔금이 입금된 날 남편은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더 이상 계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식탁을 정리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부는 그날 집 이야기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절차가 끝나자 집안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에서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사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짐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필요 없는 물건부터 분류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오면서 새로 산 가구들이 가장 먼저 목록에 올랐습니다. 크기가 큰 물건들은 다시 쓸 곳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업체와 통화하면서 집 크기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소형 임대주택 정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관리비와 난방비가 적게 드는 곳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읍내의 소형 임대주택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병원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집 크기는 예전에 살던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동과 관리가 수월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생활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주방과 방이 가까워 움직이기 편했습니다. 남편은 창문을 열어 소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로와는 거리가 있어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계약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는 55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는 월 8만 원 정도로 안내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숫자들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전원주택에 비해 매달 나가는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병원 이동 시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차로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사 날 부부는 전원주택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마당과 창고, 보일러실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잠그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사 차량은 생각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부부가 가져가는 물건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처분하거나 두고 나왔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자 공간은 금세 채워졌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집안이 단출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물건이 줄어든 만큼 관리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아내는 장보기 목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갈 만큼만 사기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지출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 식비가 중심이 됐습니다. 여행과 취미 항목은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지인들에게 이사 소식을 전할 때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정도로만 설명했습니다. 굳이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면 다음날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은 더 작아졌지만 관리해야 할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점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사가 끝난 뒤 며칠 동안 부부는 새 집에 익숙해지는데 집중했습니다. 집 구조가 단순해 가구 배치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엌 수납장을 정리하며 자주 쓰는 물건만 앞쪽에 두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집안 공기를 바꿨습니다. 도로 소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전원주택보다는 관리가 쉬웠습니다. 난방은 필요한 시간에만 켰고 사용 시간은 공책에 표시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처음 도착한 날 아내는 금액부터 확인했습니다. 월 8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원주택 관리비와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됐죠. 부부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다음 달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55만 원, 관리비 8만 원, 공과금 예상액을 적었습니다. 식비와 의료비를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지인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몇 차례 걸려왔습니다. 이사 소식을 들었다며 근황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부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로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전원주택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묻더라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 평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장을 볼 때 목록을 미리 적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계획에 없던 물건은 사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병원 일정과 공과금 납부일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루의 흐름이 일정해질수록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노후는 더 이상 기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루를 유지하는 일이 우선이 됐습니다. 부부는 오늘의 생활을 정리한 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집을 선택했을 때 부부는 잘 살기 위한 결정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틀린 선택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까지 이어질 생활을 너무 짧게 계산했을 뿐이죠. 집값은 숫자로 끝났지만 생활은 매달 반복되는 현실로 남았습니다. 조용한 전원은 쉬어가는 곳이었지 노후를 맡길 곳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설명회를 듣고 같은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질문만은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현실 속 선택의 결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